귀는 두 귀 중에 한쪽이 나쁘다면 다른 귀도 따라서 나빠지나요?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발성 난청이 생기고 한쪽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빠졌는데 그럼 반대편 귀도 또 나빠지지 않을까? 의사가 억지로 보청기를 걸었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나 이런 청각 제어를 하지 않고 방치된 채로 5년, 10년 이렇게 뒀더니 난청이 없었던 상황에 비해서 치매 발병 정도가 거의 10%, 20%까지 높아지더라. 귀와 관련된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잘 못 듣는 게 또 가장 심각한 질병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난청이라고 부르는데 난청은 왜 생기나요? 난청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제 난청들은 노화 때문에 생깁니다. 노화 때문에. 몸에 있는 모든 감각기, 뭐 눈이라던가 후각이라던가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는데 청력 또한 소리를 계속 이렇게 막 60년, 70년 이렇게 듣다 보면 귀 안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노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 전달을 잘 못하게 되면서 밖에 있는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니까 그걸 저희가 난청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이 많죠. 젊은 나이에는 그럼 안 오나요? 젊은 나이에 생기는 경우는 유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난청이 일찍 시작됐다면 자식분들도 조금 일찍 시작될 경우들이 있고, 또는 어떤 선청 기형이 있다던가 이 귀 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노화랑 상관없이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뭔가 감기를 앓고 난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갑자기 청력이 떨어져서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면 젊은 나이에도 한쪽 난청이 좀 생길 수 있죠. 요즘에 그 어린애들도 왜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끼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WHO에서 보고한 거는 60-60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사용할 때 전체 볼륨의 60% 미만,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할 때 60분 미만으로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청취해라. 그러면 난청을 비교적 예방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60% 미만의 볼륨, 작은 볼륨이라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듣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분 미만으로 한 30분만 듣는다고 해도 70%, 80%의 높은 볼륨으로 듣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런 뭐 마이마이라고 하는 예전 그런 것들이 나이가 또 그런 게 뭐 많이 이렇게 통용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나 이런 전자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병원에 오는 저희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이렇게 반대쪽 보면은 이런 이어폰을 끼고 있거든요. 한쪽 귀는 열어놓고. 그런 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게 장기간 돼서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되고 30년, 40년 됐을 때 난청인 거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난청으로 오는 환자 중에 제일 어린 나이대가 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돌발성 난청 때문에 한번 청력이 떨어졌던 친구고, 사실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어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한 30년, 40년 돼서 그 친구들이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될 때 청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보청기도 사용해야 되고 저희가 좀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적이 돼요.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의 어떤 클럽 문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요즘은 시끄러운 술집이라던가 음악을 트는 공간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피커 앞에서 춤추는 분들 스피커 앞에서 막 쿵짝쿵짝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즘은 이제 더 그런 게 많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저도 이제 블루투스를 낄 경우에 양쪽으로 끼면 아예 소리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도 해야 되고 또 한쪽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쪽만 끼는 경우가 저는 많거든요. 네. 오히려 그건 좀 낫나요? 아니면 두 쪽 다 끼는 것보다는? 아니요. 그건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예, 물론 끼지 않는 쪽에는 영향이 안 줄 수 있겠지만은 낀 쪽에는 당연히 소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변 소리 끄기,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해서 작은 볼륨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소리를 차단하게 되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볼륨을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작은 볼륨으로 청취가 가능하니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눈은요 한쪽이 나빠지면 네. 다른 쪽도 따라가서 나빠지잖아요. 귀는 두 귀 중에 한쪽이 나쁘다면 다른 귀도 따라서 나빠지나요?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발성 난청이 생기고 한쪽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빠졌는데 그럼 반대편 귀도 또 나빠지지 않을까? 이거는 일단 아니라고요. 오히려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머지 귀가? 예. 왜냐면은 어쨌든 소리라는 거는 귀로 듣는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뇌로 듣는 거거든요. 소리가 뇌로 들어가서 듣게 되는 건데, 한쪽이 만약에 청력이 안 좋으면 그쪽 뇌는 소리를 많이 못 받게 되니까 보상 기전으로 반대편 뇌가 조금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작은 소리도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MRI나 이런 걸 찍어보면 한쪽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아져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 더 좋아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고요. 그만큼 한쪽 귀가 나쁘다고 해서 반대편 귀가 더 나빠지거나 이럴 일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야말로 인체의 신비네요. 뇌가 아주 얘네가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혹시 난청이 됐다가 네. 한번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진 상태에서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한 번 청력이 떨어지면 다시 좋아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걔네는 한번 손상을 받으면 다시 좋아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빠졌다면 그 상태로 그냥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뤄내려고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난청으로 치료를 받으면 다 들어온다 하면은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노화에 따른 점진적으로 청력이 떨어진 경우는 청력 상태에 봐서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청기도 무조건 나쁘다고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환자의 어떤 니드라던가 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나는 아직까지 아닌데 근데 청력 검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빠서 의사가 억지로 보청기를 걸었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분이 10년, 20년 뒤에 해야 될 때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청기에 대한 조금 불편한 인식이라던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더 나빠져서 해야 되는데 저거 옛날에 써보니까 불편해 해서 안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는 환자의 어떤 니드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치료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난청의 치료는 결국 보청기입니다. 치료 방법 하나네요, 난청은. 맞습니다. 약물로 예방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못 듣는 상태에서 더 잘 듣게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난청에 걸리기 싫어 이런 미리 사전에 예방으로 먹는 약도 있는 건가요?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또는 처방을 받으시는 혈액순환 개선제들 그런 것들이 조금 난청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 반반이어서 그게 진짜 어떤 청력저하 예방이 되냐 이거는 좀 개런티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기저질환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 같은 어떤 말초 혈액 질환이 생기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청력 저하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청력 저하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또한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드시고 잘 자고 이런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심장, 간, 근육 이런 거는 이제 운동이나 이런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역시도 기저질환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난청에 대한 예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난청에 안 걸리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해라. 난청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기저질환,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하고 만약에 이미 걸리신 분이라면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식습관, 또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난청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난청이 심해졌고 되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못 듣고 지내게 되면은 주변 사람과도 소통이 안 되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덫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하셔서 주변 사람들과도 잘 듣고 사실 말소리만 잘 들으려고 우리가 보청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의 모든 소리들 자동차 소리부터 시작해서 음악 소리 또 아름다운 소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소리들이 뇌로 잘 전달이 돼야 뇌가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도 잘 유지가 되는데 난청이 오래 방치되게 되면 치매가 또 빨리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난청은 예방도 해야 되지만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보청기를 통해서 청각 재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난청의 합병증은 치매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서 소개가 돼서 한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난청이 방치된 채로 보청기나 이런 청각 재활을 하지 않고 방치된 채로 5년, 10년 이렇게 뒀더니 난청이 없었던 사람에 비해서 치매의 발병 정도가 거의 10%, 20%까지 높아지더라. 라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꼭 말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주변 소리들이 뇌로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뇌로 소리 들어가는 게 부족해지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둔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매가 걸린다는 거죠. 야, 이 난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네요. 네, 난청은 과대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